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간담체외과 박예종입니다. 오늘은 췌장암의 수술과 환자 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췌장암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환자분이 처음 병원을 찾는 순간부터 검사, 치료 방향 결정, 수술, 회복, 그리고 퇴원 후 일상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가급적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분들은 그 순간부터 아주 많은 걱정과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정말 암이 맞는지, 많이 늦은 것은 아닌지, 수술이 가능한지, 수술 후에는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또 가족과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 가지 고민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앞으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이해하게 되면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 줄고 치료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췌장암이 어떤 병인지, 어떤 검사와 판단을 거쳐 치료 방향이 정해지는지, 수술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리고 수술 후 회복과 일상 복귀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췌장암은 어떤 병인지, 왜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은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수술은 언제 필요하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퇴원 후 일상과 이후 치료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면서 췌장암 치료 과정을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췌장암은 아주 드문 암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새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우리나라 췌장암 신규 환자는 9,748명이었고 전체 암 가운데 발생 순위는 8위였습니다. 즉 췌장암은 드물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5년 생존율이 낮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췌장암 전체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7%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2001년부터 2005년에는 8.4%였던 것이 2019년부터 2023년에는 17%까지 올라오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교적 이른 단계인 국한병기에서 진단된 경우 5년 상대 생존율이 47.8%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수술 가능한 환자만의 생존율과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더 이른 단계에서 진단될수록 예후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에서는 더 정확한 진단과 더 적절한 치료 순서, 이에 더해서 빠른 치료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췌장이 어떤 장기인지 아주 간단히 보겠습니다. 췌장은 손바닥보다 조금 긴 정도의 길쭉한 장기로 머리, 몸통, 꼬리로 나뉩니다. 길이는 대략 15에서 20cm 정도이고 무게는 100g이 채 되지 않는 비교적 작은 장기입니다. 하지만 위 뒤쪽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병이 생겨도 초기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췌장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 췌장 주변에는 간, 담관, 십이지장, 대장, 위, 그리고 대정맥, 대동맥, 그리고 간과 장으로 가는 주요 혈관들이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수술은 주변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비교적 복잡한 수술이 됩니다. 췌장암이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췌장 자체도 몸속 깊은 곳에 있어서 병을 일찍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단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좀 적지 않습니다. 또 췌장 주변에는 중요한 혈관과 장기들이 아주 가깝게 붙어 있어서 암이 조금만 진행해도 치료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과의 관계, 전이 여부, 환자분의 전신 상태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 과정도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 수술 후 항암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여러 의료진이 함께 치료를 이어가게 됩니다. 즉,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쉽지 않고 치료도 여러 단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병입니다. 췌장암은 어떤 증상으로 이제 의심하게 될까요? 대표적으로는 황달, 체중 감소, 복통이나 등 통증, 소화불량과 식욕저하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 머리 쪽에 암이 생기면 담관이 막히면서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나 눈이 노래지거나 소변색이 진해지고 또 가려움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비교적 빨리 병원을 찾게 되는 편입니다. 반면에 췌장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긴 암은 황달이 잘 생기지 않아서 증상이 늦게 나타나거나 건강검진 또는 다른 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새로 당뇨가 생기거나 원래 있던 혈당이 갑자기 더 나빠지는 것을 계기로 검사를 하시다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췌장암은 아니지만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한 번쯤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환자분이 병원에 처음 오시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외래로 오시는 경우와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래로 오시는 경우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거나 다른 병원 CT에서 췌장 종양이 의심되어 가지고 의뢰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는 황달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담도염이나 췌장염으로 열이 나거나 복통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정도인데요. 정말 췌장암이 의심되는지,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먼저 해결해야 할 급한 문제가 어떤 건지입니다. 예를 들어 심한 황달이나 감염이 있으면 수술 여부를 논하기 전에 그 문제부터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암인지 또 수술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이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의료진과 상의하실 때는 지금 몸 상태가 수술이나 치료를 잘 견디실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췌장암이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환자들께서는 검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검사는 확인하는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황달이 있는지, 간 기능은 어떤지, 종양 표지자 수치는 어떤지를 확인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CT인데, CT는 종양의 크기와 위치, 주변 혈관과의 관계, 다른 장기로 퍼진 소견이 있는지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MRI나 MRCP는 담관과 췌관, 간 병변을 더 자세히 보는 데 도움이 되고 초음파 내시경은 췌장을 가까이에서 보거나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할 때 사용합니다.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 ERCP는 담관이 막혀 황달이 있는 경우에 담즙배액을 해주는 치료 목적의 시술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ET-CT는 몸 전체를 보면서 전이 여부와 병의 범위를 좀 더 정확히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검사를 종합해서 병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암이면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생각이시고요. 그런데 췌장암은 모든 환자분이 처음 진단될 때부터 바로 수술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어떤 환자분은 처음부터 수술이 가능한 상태일 수 있지만 어떤 환자분은 암이 주요 혈관에 너무 가깝거나 이미 다른 장기로 퍼져 있거나 또는 몸 상태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 먼저 다른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달이 심하면 먼저 담즙이 잘 빠지게 해서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일 수 있고 또 감염이나 영양 상태 저하가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점은 췌장암 치료가 무조건 수술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절제 가능 췌장암에서는 수술이 중심이 되지만 경계성 절제 가능이나 국소 진행형에서는 먼저 항암 치료를 하고 다시 수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이성 췌장암에서는 수술보다
전신 치료와 증상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즉 수술이 중요하지 않아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께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순서로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췌장암 치료 방향은 주로 종양이 주요 혈관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곳으로 퍼져 있는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먼저 절제 가능 단계에서는 주요 혈관 침범이 뚜렷하지 않아서 환자분 상태가 괜찮다면 수술이 치료의 중심이 됩니다. 반면 경계성 절제 가능이나 국소 진행형에서는 종양이 주요 혈관에 가깝거나 일부 침범하고 있어서 먼저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뒤에 반응을 본 뒤에 다시 수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제 불가형이나 전이성 단계에서는 수술보다 전신 치료와 증상 조절이 치료의 중심이 됩니다. 결국 췌장암 치료는 종양의 크기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주요 혈관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판단은 이제 환자분께 더 안전하고 더 적절한 순서와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췌장암 수술은 암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술은 췌12지장 절제술, 흔히 휘풀 수술이라고 부르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주로 췌장 머리 쪽에 암이 있을 때 시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췌장 몸통이나 꼬리 쪽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원위부 췌장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드물게는 췌장 전체를 다 제거해야 하는 전췌장 절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 후 혈당 관리와 소화효소 보충이 더 중요해집니다. 또 종양이 주요 혈관을 침범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혈관을 함께 절제하고 재건하는 수술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즉 췌장암 수술은 암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혈관을 얼마나 침범했는지에 따라 수술 범위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췌장암 수술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같은 접근법이 있습니다. 개복 수술은 전통적인 방법이고 여전히 복잡한 경우에서 매우 중요한 수술 방법입니다.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은 작은 절개를 이용하는 최소 침습 수술의 방법으로 환자분에 따라 상처를 줄이고 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무조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암의 위치와 진행 정도, 혈관과의 관계, 환자분의 몸 상태, 해부학적인 구조, 수술팀의 경험, 그리고 환자분과 보호자분의 기대와 우려를 함께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세 가지 접근법 모두 목표는 같습니다. 환자분께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종양을 완전하게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왜 췌장 수술을 큰 수술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췌장 자체보다도 췌장 주변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췌장 주변에는 간, 담관, 십이지장, 위, 대장 같은 장기들과 대정맥, 대동맥, 간과 장으로 가는 주요 혈관들이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수술은 단순히 종양만 떼어내는 수술이 아니라 이 주변 구조를 함께 고려하면서 정교하게 진행해야 하는 수술입니다. 특히 췌12지장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절제한 뒤에 다시 연결하는 재건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췌장액 누출, 출혈, 감염, 위배출 지연 같은 합병증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수술 전 평가와 수술 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숙련된 팀이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더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진단이 완료되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되면 그다음은 수술 전 준비 과정입니다. 수술 전에는 심장과 폐 기능을 포함한 전신 상태를 평가하고 혈액 검사와 필요한 영양 검사를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또 영양 상태가 충분한지,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복용 중인 약도 중요합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같은 약은 수술 전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황달이 있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담즙 배액이 필요한지, 황달이 수술 전에 적절히 조절되는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취과 평가를 통해 전신 마취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수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위험성과 주의점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드린 뒤에 수술 동의서 작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고 안전한 수술을 위한 매우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또 이 시기는 환자분의 불안이 큰 시기이기도 하고 또 보호자분께서 함께 알고 준비하셔야 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보호자분의 관심과 협조가 특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당일과 직후는 환자분과 보호자분 모두에게 가장 긴장되는 시간인데요. 수술이 끝나면 먼저 회복실에서 상태를 확인한 뒤 환자분 상태에 따라 병동이나 중환자실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몸에 여러 장치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줄, 각종 정맥 주사, 각종 배액관, 경우에 따라 산소 치료, 또 수혈 등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보호자분들께서도 이제 이런 모습 보면 많이 놀라실 수 있지만은 대부분 회복을 안전하게 돕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또 수술 당일 또는 다음 날에는 집도의가 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주요 소견이 무엇이었는지 설명드리고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통증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이 잘 조절되어야 깊게 숨을 쉬실 수 있고 몸을 더 잘 움직이실 수 있어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첫 며칠은 가장 중요한 집중 관찰 시기입니다. 이때는 피검사, 배행 양상, 활력 징후, 전신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면서 합병증의 초기 징후가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집도의뿐만이 아니라 입원 전담 교수, 전공의, 전문 간호사, 병동과 중환자실의 간호 인력을 포함한 여러 의료진이 팀을 이뤄서 함께 환자분의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수술 후 회복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관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통증 조절이 중요한데 통증이 잘 조절되어야 깊게 숨도 잘 쉬실 수 있고 몸도 더 잘 움직이실 수 있어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 가능한 한 너무 오래 누워 계시기보다는 안전한 범위에서 일찍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폐합병증을 줄이고 장 운동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처음부터 평소처럼 바로 드시는 것은 아니고 상태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언제 밥을 먹게 되나? 또 왜 아직 배액관은 또 달려 있는지.' 등등 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정해진 날짜보다 몸 상태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췌장액 누출, 출혈, 감염, 위 배출 지형 같은 주요 합병증이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원 시점도 단순히 수술 후 며칠째 이렇게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가 가능한지, 열은 없는지, 통증은 잘 조절되고 계신지, 배액관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회복 속도는 환자분의 상태와 또 수술의 경과, 그리고 각 진료 센터의 치료 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합병증이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회복하시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입원 기간을 최12장 절제술, 피플 수술은 약 10 일에서 한 2 주, 원위부 췌장 절제술은 약 1 주에서 열흘 정도를 통상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미리 정해 둔 일정이라기보다는 실제 회복 상태를 보면서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는 퇴원 날짜에 너무 조바심을 가지시기보다 몸이 잘 회복되고 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췌장암은 수술이 아주 중요한 치료이지만 수술만으로 모든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로 종양을 잘 제거했더라도 몸속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되면 수술 후 추가 항암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조 항암 치료라고 합니다. 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암이 다시 생길 가능성, 즉 재발 위험을 낮추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이 똑같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수술 후 몸 상태와 회복 정도, 그리고 수술로 떼어낸 조직 검사 결과를 함께 보고 항암 치료를 할지, 한다면 언제 시작할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외래에서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다음 치료 계획까지 이어서 상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태어나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제 그다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원 후에는 상처 회복과 체력 회복이 계속 이어지고 식사에 적응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췌장 수술 후에는 예전처럼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방식이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이 기름지게 나오는 경우에는 소화 효소를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잘 드시면서 영양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수술 후에는 혈당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필요하면 혈당을 더 자주 확인하고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외래에서 회복 상태를 계속 확인하시게 되고 조직 검사 결과와 전신 상태를 바탕으로 추가 항암 치료가 필요한지도 함께 상의하게 됩니다. 즉 퇴원은 치료의 끝이라기보다 회복이 집에서 이어지는 다음 단계의 시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수술 후 이제 1 개월에서 3 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환자분들께서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시기는 완전히 예전 몸으로 돌아갔다기보다는 가벼운 일상으로 다시 적응해 가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걷기입니다. 그다음에는 계단 오르기처럼 일상 속 움직임을 조금씩 늘리고 상태가 괜찮으면 러닝머신이나 뭐 실내 자전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더 회복이 진행되면 가벼운 조깅이나 배드민턴, 수영 같은 취미 활동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 후 회복이 단순히 침대에서 버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다시 움직임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몸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활동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회복 속도는 환자분마다 좀 다른데요. 대체로 수술 후 1 개월에서 3 개월은 가벼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연습의 시기이고 이후 6 개월에서 한 12 개월 정도 걸쳐 몸이 계속 적응하고 회복해 간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회복이 조금 더디게 느껴진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드시고 잘 걷고 잘 쉬면서 내 몸의 속도에 맞춰 회복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췌장암 치료는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치료 단계를 차례대로 거치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보호자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점도 단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처음 병원을 찾으셨을 때는 정확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겠고, 검사 단계에서는 각각의 검사가 왜 필요한지 또 검사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췌장암은 치료를 너무 늦추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병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는 병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혈관과의 관계는 어떤지, 환자분 상태는 어떤지를 함께 보고 가장 적절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수술 전에는 몸 상태를 잘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수술 후에는 합병증을 잘 살피면서 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이어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퇴원 후에는 식사, 운동, 체중, 혈당 관리가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 항암 치료와 외래 추적 관찰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즉 췌장암 치료는 한 번의 수술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단부터 회복까지의 여러 단계를 의료진과 함께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환자분 혼자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치료 결정, 그리고 빠른 치료 시작, 수술, 회복, 이후 치료와 추적 관찰까지 여러 의료진이 함께 할 것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이 췌장암이라는 병과 치료 과정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췌장암은 적절한 평가와 빠른 치료 시작이 중요한 병이고, 치료는 한 번의 수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단계를 함께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마다 여러 의료진들이 함께할 것이고, 또 환자 여러분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이제 질문 이제 말씀 이제 짧게 말씀드리는 동안에 여러 인제 질문들을 좀 주셨는데요. 박한수 님께서 소화가 안 된 지 10 년이 넘어가고 황달은 저번 달부터 시작되었고요. 매일 소화제 한 개씩 드시고 좀 많이 마르신 편이신데 췌장암이 걱정돼서 검사 받으려고 하십니다. "췌장암은 피 검사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음 보통 인제 일단 말씀하시는 부분들에서 인제 황달이 있는 경우, 특히 천천히 진행되는 황달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췌장의 이제 종양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또 근데 인제 피 검사 자체는 우리가 보통 CA19-9라는 이제 종양 표지자를 말씀하시는 걸 텐데, 물론 췌장암 환자에서 의미 있게 수치가 확인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췌장암 자체를 이제 진단하는 것은 보통 이제 혈액 검사뿐만이 아니라 복부 CT를 통해서 우선 병의 크기나 또 주요 구조물과의 어떤 침범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다음 진단과 치료 과정을 상의하시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신뢰하시는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늦지 않게 진단과 치료 과정을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헬로 스테이션 님께서 "췌장암 유전 확률이 높은 편인가요? 가족 중에 췌장암 진단을 받은 분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췌장암 유전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유전적 요인이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라고 남겨 주셨는데요. 물론 췌장암의 종류에 이제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불리는 어떤 인제 진단의 카테고리가 인제 있긴 있습니다. 어 물론 인제 췌장암 자체는 어떤 유전적인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부터 이제 보통 시작되는 게 통상적인 시작 부분일 텐데, 어 이제 가족성 췌장암 또는 유전성 뭐 췌장암, 이런 빈도는 상대적으로 이제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직계 가족 중에 2분 이상 췌장암이 진단되어 있다면 이거에 대한 이제 가까운 이제 기관에서 진단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은 좀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 본인이 계시면 그 위에 이제 부모님 또는 이제 그 위에 조부모,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직계 계통에서 췌장암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들은 보통 뭐 50세 전후 또는 마지막으로 췌장암을 진단받으신 분보다 한 10년 정도 이르게 복부 CT와 혈액 검사 등을 한번 확인해서 진단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흡연을 올해 몇십 년 동안 하셨어요. 저는 아직 젊은데 흡연, 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력이 있을까 많이 걱정되는데 검사 및 예방을 어떻게 해 봐야 할까요? 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계 가족분들 중에 보통 2분 이상 췌장암으로 진단되고 치료받으셨던 경우에 이제 가족성 췌장암을 되게 되는데, 물론 인제 그 윗 단계 아버지보다 인제 조부모님이나 인제 이런 쪽에서 또는 형제 자매 쪽에서 이제 같은 이제 췌장암을 좀 진단받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어 이제 가까운 어 신뢰하시는 의료기관에서 췌장암에 대한 좀 검사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흡연, 음주 뭐 하지 않고 계신 건 너무 잘하고 계신데, 물론 이제 아직 젊으시다고 하셔서 이제 언제쯤 검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딱 연령을 제시하고 뭐 그런 기준점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이제 어 마지막으로 췌장암이 이제 진단되신 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쪼끔 이르게 한번 복부 CT나 종양 수치를 포함한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예방은 뭐 현재 금연과 금주 뭐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시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췌장암은 파샤 님이시고 반갑습니다. 췌장암은 초기 발견이 어렵다는데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만들어질까요? 글쎄요. 사실 뭐 얼마나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가 딱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좀 보다 보면 오래 인제 어떤 별다른 이상이 없으셨던 분들도 한 1 년이나 뭐 1년 사이에도 갑자기 인제 췌장암이 진단돼서 내원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음 이제 유전자 어떤 돌연 변이가 시작되고 그 시작 전부터 암이 언제까지 진행되는가는 사실 환자분의 연령이나 또 암의 공격성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워낙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 어쨌든 췌장암은 사실 조기 진단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툴이 아직은 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점은 있는데 그래도 해마다 하는 국가 건강검진 이제 빼놓지 않고 항암 그 종양 표지자 등 포함해서 검사도 하고 또는 1 년이나 2 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복부 초음파가 아무래도 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로라도 일단 췌장 부분 또는 복부 간이나 담도 담낭, 췌장 등을 포함해서 한번 훑어서 좀 보시는 것도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보라 님이시고 제가 좀 걱정이 돼서요. 나이는 39 입니다. 증상은 최근 한 달 동안 5kg 정도 감량되었고 식사량도 줄었고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등 통증도 있고요. 가까운 의원 가서 초음파 검사했는데 간 낭종이 발견되었고 피 검사했는데 수치는 황달 수치 조금 높고 혈색소 수치도 조금 낮게만 나왔습니다. 간 수치, 췌장염 수치 다 정상이고요. 그런데 췌장암일 수 있을까요? 음. 우선은 이제 워낙 젊으시기 때문에 통상적인 인제 암이 호발하는 연령대는 이제 쪼끔 고기와는 약간은 아직은 젊으신 편이지만 분명히 한 달 동안 인제 아무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다이어트하거나 이런 게 아니신데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5 킬로 정도 감량이 되었고 하신다면은 일단 꼭 췌장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한 근처 소화기 내과나 이제 가까운 간담제외과 등에서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 간 낭종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론 초음파가 아주 정확하고 좋은 검사인데요. 어 일단 간 낭종에 대해서도 이제 감별을 고려한다면 이제 단순 낭종 같은 경우 대부분은 경과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음 근데 인제 초음파로는 사실 이제 췌장 쪽을 정확하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쪼끔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췌장암에 대해 좀 걱정이시라면 우선 이제 초음파 검사 결과와 이전에 이제 검사하셨던 결과를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아마 복부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췌장암 여부에 대한 것은 가장 확실하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 검사 후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날짜는 잡았지만 그 뒤가 더 걱정이 돼서요. 췌장암 수술 후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물론 인제 지금 이제 수술을 하기로 하셨던 병원 또 담당 교수님하고 인제 그다음 과정을 상의하시는 게 뭐 가장 뭐 정답이 되겠지만 우선은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신 상태라는 점이 좀 다행스러운 점이긴 합니다. 음 물론 이제 수술하고 이제 췌장 병변에 따라서 췌장 머리 쪽에 있는 경우는 이제 췌장 쇄12지장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인제 이런 경우는 쪼끔 아무래도 절제 범위가 췌장도 절제해야 되고 담도 그리고 주변의 소장 일부 뭐 12지장 전체 등등의 좀 다장기를 절제하고 또 절제된 췌장과 담도 또 인제 위나 12지장을 연결하는 또 재건술이 같이 진행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제 췌장 기능도 초반에 좀 떨어지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 일부 당뇨도 좀 동반되는 경우도 또 생길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인제 어 이제 위와 소장을 같이 연결해 놓기 때문에
식사가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다만 수술 후에 항암 치료가 좀 잘 마무리되고 하시다 보면 6 개월에서 한 길게는 한 1 년 정도까지도 찬찬히 꾸준히 걷기부터 잘 관리해 가신다면 어 이제 그 수술하신 상태에 잘 적응하고 그다음 치료와 추적 관찰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췌장암 진단받고 진가 8003 님이시고, 어머니가 췌장암 진단받고 수술도 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구토를 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췌장암 항암 부작용을 없애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음. 일단 이제 췌장암 수술하시고 이제 치료 과정이 정말 힘든데 그 과정을 이겨나가고 계신 점 좀 응원합니다. 음. 근데 이제 저는 주로 간담체 수술을 이제 주로 하는 이제 그런 의사이고요. 항암 부작용 등이 이제 아마 동반되었을 수도 있겠고, 워낙 수술 자체로 인한 그런 구토 증상이나 소화 불량 증상 등이 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혹시 항암 부작용과 인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이제 치료받고 계신 이제 병원의 우리 종양내과 교수님하고 좀 잘 상의하셔서 약제 조절이나 아니면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계 어떤 약제나 아니면 효과적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좀 직접적으로 환자분 상황에 맞게끔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 사지 말고 입양요 님이시고, 수술 전 항암부터 진행할 때 보통 몇 개월이 있나요? 아니면 사이즈 줄 때까지 하는 건가요? 음 일단 이제 수술 전에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시는 경우는 현재 통상적으로는 보통 췌장암이 간으로 가는 주요 혈관, 보통 간 문맥이라든지 간 동맥 주변과 이제 침범 소견이 좀 의심되는 경우들, 아니면 이제 바로 수술을 하기에는 이제 다장기 절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들에 좀 고려를 하게 되는데, 어 아주 그 침범 범위나 접촉 부위가 좀 좁다면은 짧게는 보통 4 번의 사이클이니까 대략 모디파이드 폴피리녹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2달 정도를 하고 평가를 다시 하게 되고, 이제 그거보다 쪼끔 침범 범위가 크거나 좀 길었다면 보통 8 사이클이나 12 사이클, 그러니까 4 개월, 6 개월 정도를 쪼끔 더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지속하면서 경과를 보게 되는데, 반드시 사이즈가 꼭 줄어야만 수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이즈가 암 크기 자체보다도 주요 혈관과 주요 다장기 절제 범위를 다장기 전체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축소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우선 첫째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암이 아주 국소적으로 아주 크게 혈관을 더욱 침범을 한다거나 하지 않았다면 사이즈가 반드시 줄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처음 항암 시작 전에 시행했던 검사와 이제 항암 이후에 시행한 항 암 영상 소견 그리고 종양 표지자 등을 검토하고 일단 수술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제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진행 후에 최종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음. 나의 비밀 정원님, 오랜만에 아버지를 보는데 얼굴에 누런빛이 보이는 거예요. 왠지 황달 증상 같은데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티는 못 내고 부모님 몰래 인터넷에 황달 검색해 보니까 췌장암이 많이 뜨네요. 아버지한테 슬쩍 어디 아픈 데 없냐 여쭤보셨는데 아픈 데는 없다고 괜찮다고 하시고, 췌장암이 아닌가 좀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음 이제 황달 증상만으로 인제 알 수 있는 음 황달 증상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질환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음 이제 좀 간경화나 또는 간에 이제 다른 질환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경우도 하나가 있겠고, 또 인제 급성으로 갑자기 황달이 좀 소견이 보였다고 한다면 특히 인제 흰자나 이런 우리가 공막이라고 부르는 이제 흰자 같은 데가 좀 노랗게 좀 변한다거나 소변 색깔이 좀 노랗게 변했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
이제 보통 황달 증상인데 이게 아주 급성, 그러니까 뭐 한 일 주일 이내, 뭐 하루 이틀 이내 급성, 열 황달도 동반되고 열이 동반되고 하는 경우들은 담도에 이제 돌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좀 가장 흔한 부분이겠고, 다만 이제 황달 증상이 뭐 좀 천천히 진행됐다, 한 2-3 주, 뭐 한 달 이상 천천히 진행되면서 뭐 체중도 좀 감소하고 이런 소견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췌장암도 의심하면서 검사는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인제 뭐 황달이 있다 해서 바로 '아, 췌장암이 아닌가?' 이렇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당장은 없고요. 일단은 늦지 않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황달 수치를 직접 체크해 보고, 가능하다면 암표 지자와 필요하다면 이제 그다음 이어서 복부 CT를 통해 한번 검사해 보는 쪽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하두쿨리 님이시고 만 34세 남성분이시고, 작년 5 월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시고 체중을 좀 이제 줄이라고 좀 들으셨나 봅니다. 술, 담배 아예 안 하시고요. 이번에 기침이 심해서 우연히 흉부 CT를 찍었는데 비장비대증이 좀 있었다고 하시는군요. 이 경우 지방간이 간경화가 되었을 수도 있는지, 그다음에 체중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으신 상태라고 인제 하시는데, 물론 인제 뭐 키가 되게 크신 분일 수도 있고 이게 따라 좀 다르지만, 일단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평균 남성 키에 비교해서 체중을 좀 대비해 보면 약간의 인제 과체중 또는 인제 이 정도가 조금 '의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방간이 쪼끔 이제 체중 감량이나 뭐 식단 조절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아주 오랫동안 좀 방치가 되다 보면 간경화라든지 이런 좀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될 수 있겠지만, 지금 미리 아셨으니까 이제 좀 관리를 잘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좀 보드라인 스프레노메갈리, 경계성 비장비대, 이거는 이제 크기 실제로 인제 복부 CT를 찍어 보고 그 CT에서 보이는 어떤 비장 크기라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CT 소견에서 보이는 어 이제 간의 상태를 같이 고려해서 그다음 어 추가적인 진단 과정이나 아니면 혹시라도 바로 치료가 필요한지 등을 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키가 182 센티시면 아주 크시네요. 네. 근데 일단 아주 뭐 비만까지는 아니시지만 약간의 이제 과체중은 있으시고, 우선은 뭐 금주금연 그리고 식사량을 좀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 어 보통 이제 소화기 내과로 이제 이 부분을 더욱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하고 상의해 보시는 게 좀 더 명쾌한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췌장염에서 췌장암으로 번질 수가 있나요? 음 이제 만성 췌장염 등, 그러니까 췌장염이 아주 반복적으로 이제 동반되는 경우들에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반복적인 이제 염증들이 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되면 이제 그것 자체가 췌장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췌장암의 위험도가 일부 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췌장염이 췌장암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췌장염 상태, 그러니까 만성 췌장염 등이 오랫동안 치료 없이 좀 반복되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췌장암의 발생 확률은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인제 췌장염 치료나 이런 것도 관리를 좀 잘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근데 인제 췌장염 자체를 이제 어차피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시면 복부 CT나 뭐 초음파를 통해서 췌장을 같이 인제 또 영상학적으로도 보실 테니까, 그러면서 좀 관리와 진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어머니시겠죠? 어머니가 40대 중반이신데 한 달 전부터 숨쉴 때마다 몸통과 갈비뼈 쪽에 통증이 있으시고 전체적인 몸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하셨나 보네요. 5 월쯤에 건강검진하셨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들으셨고, 며칠 전 CT 찍어 보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다. 보통 인제 우리가 췌장암을 이제 진단할 때는 이제 조영제를 사용한 이제 혈역동학 CT, 그러니까 인제 췌장 주변의 혈관을 같이 포함하는 CT를 찍고 인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인 일반적인 복부 CT, 조영제를 포함한 CT를 찍었는데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리고 암 수치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췌장암이 뭐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이제 실제 이제 영상 소견을 좀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봐야 저도 어느 정도 좀 더 이보다 쪼끔 더 한 단계 나간 의견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 진단된 검사하신 병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그 병원을 이제 신뢰하시고 그다음 과정 앞으로 추적 관찰을 어떻게 하실지 등을 상의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췌장암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술 후 1년 살다가 친구를 보냈습니다. 예. 예. 수술이 가능할 정도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수술하지 말고 항암 받으면서 생명 연장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요? 수술을 괜히 하신 것 같아요."라고 아마 예 아마 좀 친한 친구분이 좀 잘 이제 좀 좋지 않는 예우를 좀 가지셨던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췌장암 자체는 어 일반적인 이제 원칙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면 치료는 수술을 하고 또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든 수술을 하고 이후에 항암 치료를 진행하든 어 인제 보통은 수술과 이제 항암 치료를 함께 동반해서 치료가 진행되어야 사실 완치가 가능하다고 이제 보통 얘기되는 암입니다. 글쎄요. 음 예. 그래서 절제 가능하다면 이제 완전히 절제해 놓고 그거에 대해 인제 항암 치료를 함께 이제 같이 시행하면서 경과를 좀 보는 것이 통상적인 좀 과정입니다. 회복 과정이 좀 쉽지 않고 예후가 한데 하지만 워낙 좀 불량한 암이라서 이제 현재까지의 어떤 표준 치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치료로 인해서 모두 다 완치되는 것이 아닌 점이 아직까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음. 네. 사지 말고 입양료 님 췌장골이 3.5 센티미터 암이 복막에 전이됐다고 하십니다. 직업 운동선수였고 술 담배 전혀 하지 않으셨고 작년 6월 복부 CT겠죠? 초음파 내시경으로 추적 관찰하자고 하셨는데 지난 4월 8일 검사에 복막 전이로 항암부터 해야 한다고 좀 들으신 것 같습니다. 어 예. 췌장암 같은 경우는 사실 예후가 이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들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경과를 보다 보면 보통 5년 생존율을 보통 기준으로 볼 때 보통 10% 미만 좀 안 좋게 보고하는 데들은 5% 미만 뭐 이 정도를 보고하는 병입니다. 그만큼 병의 좀 공격성도 좀 심한 그런 암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년 이내에 처음 진단이 6 월이었다고 한다면 1년 사이라면 뭐 충분히 좀 병이 좀 안 좋은 상태로 좀 진행되는 경우들이 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복막 전이가 됐다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바로 고려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로 보이고 우선 인제 항암 치료를 꾸준하게 또 잘 받으시는 게 우선 필요하겠는데요. 항암제가 인제 예전보다도 좀 많이 항암 치료에 대한 성적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주 일부의 이제 이야기이지만 일부에서는 항암 치료 후 복막 전이가 더 진행되지 않고 이제 국소적으로 좀 조절이 된다면 그다음 추가적인 치료도 한 번 더 상의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간혹 있을 수 있으니 우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맞는 치료를 적절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김상희 님이시고 "바터팽대부암 사기 면역 항암제로 치료 중인데 수술이 가능할까요?"라고 주셨고요. 음 이제 바터팽대부암 사기라고 하신다면 아직 뭐 물론 정확한 진료 자료는 보지 못했지만 보통 이제 원발 병변 바터팽대부에 국소적으로 병이 있는 것 외에 간이라든지 아니면 복막이라든지 다른 장기로의 인제 전이가 영상 검사상 의심되는 상태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보통 말씀하신 항암 치료 등을 우선 고려하게 되고 어 이제 우선은 이제 현재 치료하고 계신 이제 그런 의료진하고 상의 후 이제 항암제의 효과와 반응을 보시면서 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기암의 원칙 이제 표준적인 치료에 이제 수술이 바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항암제의 효과와 이런 것들을 경과 보시면서 수술에 대한 상의는 현재 이제 의료진과
하시는 게 좀 적절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튼 긴 시간 짧은 시간 이렇게 많은 좀 질문들 해 주시고 해서 이제 좋은 시간이었고요. 아무튼 췌장암 치료는 뭐 꼭 뭐 반드시 수술만이 뭐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술과 또 이어지는 항암 치료 또 그다음 회복 과정 등이 어 연이어서 모두 다 함께 이제 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치료 여정입니다. 또 진단되신 환자분과 또 가족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어 이제 신뢰하시는 의료진들과 그다음 치료를 적극적으로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